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세상에는 많고 많은 직업이 있지요. 저희 잡수다에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대한민국 직업이야기 잡수다입니다. 나봐. 잡수다 25번째 이야기고요. 작업 치료사 되겠습니다. 네, 저는 사투수다쟁이 안회장이고요. 네, 저는 적대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신청을 메일을 받고 이 직업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직업을 처음 들어봤는데 저도요. 첫방님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도 처음입니다. 그죠? 네. 전 처음에 듣고 저는 좀 이상한 쪽으로 생각했어요. 저도요. 네. 네. 뭐 작업하는 거, 네네. 그런 거를 네네. 힐링하는 네네. 요상한 직업이 아닐까. 클럽 주변에 생긴. 미천한 발상이긴 하지만 네. 저도 뭐 그런 건가? 네. 라고 얼핏 생각했어요. 뭐 이런 걸 또 직업이라고 부르나 막 이랬었죠. 네. 자, 그래서 게스트분들 조용하시고요. 네. 아주 큰 궁금증을 안고 오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분 오늘 두 분 나오셨고요. 잠만보님이랑 심청이님 나오셨습니다. 이름 참 좋다. 진짜 인덩새에 빠뜨려 버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잠만보님부터 셀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잠만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잠만보 무슨 뜻인가요? 잠만보 왜 잠만보예요? 그냥 잠이 많아서. 네, 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 네. 잠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잠만보님은 두 가지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죠? 뭔데요? 되게 어색해서 지금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반. 네. 하기 막상- 싫은 거 반. 막상, 친구는 끌고 왔는데 친구도 끌고 오고 대범하게 해보려고 했으나 마이크가 앞에 툭 튀어나오니 떨리는 거지. 긴장되는데요. 의외로 긴장되는 거지. 그럼 요거 5분 갑니다, 5분. 네. 어쩔 수 없어. 네.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 처음에. 네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자, 닉네임은 잠만보님이신데, 네. 잠만보님은 무슨 일 하시죠? 작업치료사신가요? 아니요, 저는 공연 쪽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무대 조감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셨어요? 왜 나오셨나요? 왜 오셨어요? 그냥 재밌게 방송 듣고 있었는데 친구 직업이 좀 특이해서 네, 많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해 주셨죠? 네. 네. 심청이님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출연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사실 저 잡수다 강제 진출. 네네네. 무슨 이런 프로그램도 네. 있는지도 몰랐고 자, 그래서 잠만보님은, 네. 무대 기획 쪽 일을 하시는데, 기획이랑은 아니라 다르죠. 네. 다릅니까? 네. 네. 그럼 간단하게 하시는 일, 이해하세요. 간단하게. 진짜 무식한 사람이니까. 간단하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기획보다는 기술적인 면을 좀 무대에서 공연이 진행되는데 네. 기술적인 이제 감독을 하는 거죠. 무대 그러니까 음향이라든가. 설치한다든가. 음향, 조명 뭐 네. 이런 파트들 있잖아요. 네. 그 파트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조율하는 총괄. 조율하고 인이어 마이크 하나 끼고 다니면서 네, 이런 그치. 거죠. 네. 네. 야, 그거 뭐 내려. 이거 뭐 소리 뭐 더 높여봐.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과대망상인 어디서 거예요. 본 건 있어. 드라마에서 봐가지고. 네. 어쨌든 뭐 대략 알겠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분으로서 네. 오늘 심청이님 오랜 친구분의 직업을 까는 편에 나와주셨는데 저희하고 공동 진행자로서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태클을 마구 걸어주시고. 네, 그렇게 가보도록 하시죠. 거짓말하면 바로바로 경고음 쏴주시고. 그리고 오늘 그 닉네임 심청이에 맞게 하얀 소복을 입고 찾아오신 네. 우리 심청이님. 반갑습니다. 셀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업치료사고요. 심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나 하셨죠? 저 지금 6년 차. 6년 차, 네. 5년 정도, 만 네. 5년. 네. 병원 가실 수 있습니까? 어느 병원인지요? 네, 못 가죠. 가실 수 있나요? 까주세요. 깐 다음에 우리가 삐익 하면 돼요. 깔 수 있죠, 뭐. 내 병원도 아닌데, 내 병원도 아닌데. 까도 되지. 어느 병원이시죠? 어딘데요?
자, 그러면 다 편집될 것 같고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럼 병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 작업치료사는 병원에서 일하는 어떤 직업이다, 그죠? 그쵸. 병원에서 일하는 직업이죠. 좋습니다. 자, 천천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치료사.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기로 어떻게 준비하셔가지고 작업치료사를 하게 되셨는지 좀 왜 짚어주실까요? 하필 그 작업을 하고 싶으셨습니까? 그렇게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첫 직업이에요? 네. 아, 예. 이거는, 그러니까 모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직업 자체를. 근데 네. 저희 할아버지가 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어릴 때? 네, 어릴 때. 제가 고등학생 때? 거의 한 17살 때쯤 쓰러지셨는데, 그때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 보면은 작업치료라는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당시에 실제로 저희 외할아버지가 운동치료, 아시잖아요, 운동치료는. 그래서 네. 운동치료랑 작업치료 같은 파트로 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료를 하는 걸 저희 엄마가 이제 가서 하시는 걸 보고, 아, 작업치료 쪽이 여자가 하기에 괜찮은 분야겠다. 이게 계속 지켜보다가,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실제로 물어봤대요. 어느 학교를 졸업하면 되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물어봐서 선생님들이 대충 알려주셨나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한 고3쯤 됐는데, 제가 고3 때 좀 반항을 좀 했거든요, 엄마한테. 반항도 좀. 고3 때 반항. 아니, 반항은 근데 아니, 좀 놀았다. 엄마한테만 반항했어요? 아, 성적으로 반항을 한 거죠, 이제. 성적으로 야. 선생님한테는, 친구들한테는. 참한부랑 노느라고. 저희가 이제 그때 한창 일드에 빠져 있어가지고, 네. 고3 때. 뭘 빠져? 일본 드라마. 일본 드라마. 일본 드라마. 야매 때 뭐 이런 거. 응, 그럼요. 가와이. 가와이. 기모찌. 사이코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빠져 지내느라고 고3 때 원래 뭐 해도 재밌죠. 방 청소해도 재밌단 말이에요, 고3 때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때 이제 한참 공부도 안 하고 이제 좀 놀다가 엄마가, 뭐 딸내미니까 뭐 대학은 보내야 되고, 어줍지 않은 거 시키기 좀 그렇고 해가지고, 이제 작업치료사 병원에 일하고 해가지고 반듯해 보이고 왠지 병원에서 일하고 가운 입고 일하고 막 이러니까, 간호사는 왠지 3교대 하고 니까 우리 딸이 힘들 것 같으니까 출퇴근 따박따박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저는 100% 엄마의 권유로, 저도 대학교 제가 작업치료가 들어가기 전까지. 네, 잠깐만요. 네. 심청님, 말하실 때, 숨은 쉬세요? 아니, 나 지금 숨 넘어갈까봐. 원래 말이 제가 좀 되게 빨라요. 내가 살짝 지금 짚고 괜찮아요. 있는 거예요. 네. 좋아요. 그래요? 듣는 게 좀 천천히 숨차요. 얘기해야 돼요?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아우, 필요는 없어요. 재수없어. 굉장히 좋아요. 어따 대고 앙탈이야. 네, 좋아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본인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전혀 상관없이. 대학교를 입학하셨구나. 네. 강제 입학. 네, 그럼요. 재수 없이. 저는 뭐 생활 자체가 사이도 강제 진출. 재수 없이? 재수 없이까지는 아닌데, 저는 항상 뭐 의지 없이. 아니, 내 말은 재수 없이. 재수, 상수. 없어. 오늘 방송 매우 천할 것 같고요. 코로나 버렸네. 아, 창피해. 네, 분위기가 굉장히 천하네요, 오늘요. 좋습니다. 그래서 된 작업치료사로서의 지금 6년을 돌아보면.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잘못하신 것 같아요? 반반이에요. 아직은 반반이다. 좋은 것도 있고, 후회도 있고. 네, 좀 반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근데 뭐 모든 일에 100% 만족한 사람은 지구상 반 어디도 정도면 없어. 내가 봤을 때 그 직업 굉장히 잘 맞는 거다. 네. 보통은 8, 90% 이상 후회하면서 살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왜 TV에 보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다가 정말 내 꿈은 이거였다 뒤늦게 깨달아서 꿈을 이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잖아요. 많이 없으니까 TV에 나오는 거예요. 네. 많이 없어요. 정말 많이 없어요. 해보니까 당연히 느껴. 참으면서 살아요, 그냥. 그치, 우리 주변에도 다. 대부분 다 참으면서 네. 사는 거고. 고통 속에서. 인생은 원래 모토가 기본이 고통이 고통. 생은 고다. 생은 고다. 삶은 계란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행복해. 삶은 계란. 조금만 행복해도 많이 행복해. 니들 집에 자기 전에 이게 생각난다? 안 난다? 네. 고통이죠, 삶은.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얼마나 웃으면서 이겨내느냐. 그래서 대학 가셔가지고 전공을 이제 작업치료학과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실제로 대학에 작업치료학과라는 게 있어요. 네. 최근에 3년제도 있고 4년제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네. 생겼나? 저 학교 갈 때는 저는 학번인데 학번 까실 거예요? 그럼 나이 까는 건가? 그럼요. 그냥 90년대 학번이라고 해요. 90년대 초반 학번인데 우리 때는 없었는 것 같은데. 저희 때도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게 대학까지 가셔가지고 전공을 하고 졸업해서 바로 취직을 하고. 근데 많이 있어요? 작업치료학과가?
저 학교, 사실 제가 공사학번이긴 한데, 이게 네. 되나? 네, 아무튼, 빼세요. 제가 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는 없었어요. 근데 점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학과들이 계속 신설되고 있다. 그만큼 이쪽 분야가 최근에 뭐 트렌드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무래도 트렌드라기보다 근데 노령화로 가는 길목에서 이게 저희 아무래도 대상 환자분들이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렇게 50대 이후에 아줌마 아저씨들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재활의학과가 커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저희 작업치료사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작업치료사라는 게 굳이 노인분만이 아니라 그쵸. 또 뭐 예를 들어 정신적인 치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런 시리에 빠진 사람 장애를 앓거나 뭐 추후에 앓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야 될 때 그런 기운을 복돋아주는 사전적인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전적으로는 그런 말도 인지치료? 아니 제가 말하는 사전은 딕셔너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전에 그쵸, 나가기 전에 그런 힐링을 하는. 자 여기서 작업치료사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작업치료사가 뭡니까? 네. 뭐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작업치료사 진짜 저희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그런 외상이라든지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신 분들이 어떤 신체적 기능에 손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리고 사회로의 복귀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 치료거든요. 상당히 사전적으로 좋은. 지금 딱 들어봐도 얼핏 조금 이해가 좀 덜 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줄까요? 쉽게? 네. 제가 길 가다가 겁 없는 그 심청이와 잠만보와 같은 고삐리한테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려 맞았어요. 네. 담배 피지 마 이랬는데. 아니요. 제가 걔네들이 1,000원만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돈 없다고 그랬는데 찢어서 제가 2,000원이 나온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두드려 맞았어요. 맞을만하다. 네. 큰 죄를 진 거죠 그분들한테.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아팠잖아요. 손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정신은 돌아왔어. 치료도 하고 뭐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돼. 근데 뭐 재활치료도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사회까지 나가려면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치료가 준비 아니에요? 치료는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이제 그랬는데 제 의식적으로 되게 막 초라해지고 비관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정신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은 되게 다른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혹시 뇌졸중 환자분은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있으세요? 그럼 뇌졸중 환자분들이 이렇게 편마비 증세가 온 것도 보셨어요? 이제 대부분 아직 못 보셨죠.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분들이 이제 편마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손상이 오면은 뭐 뇌 출혈이 있나든지 아니면 뇌 경색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손상이 오면은 반쪽이 이렇게 마비가 증세가 와요. 근데 어느 정도 출혈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비 정도도 굉장히 중증인 환자분들이 있고 경한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운동치료사들은 그런 분들을 잘 걷고 뭐 큰 동작을 잘 쓰게 만들어주는 거라면 저는 한마디로 손동작, 되게 미세한 동작들을 잘 쓰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 마비가 오기 때문에 숟가락을 쥐고 식사를 하시는 이 동작조차, 숟가락을 쥐는 것조차도 안 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손이라든지 손의 그 소근육 같은 것들을 이제 움직여주고 효과적으로 움직여줘서 그 숟가락을 이분이 실질적으로 잡게 되면 손목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팔을 움직이고 이거를 입에 입까지 넣어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저희가 치료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네. 헬스장에서 기계 들어갖고 막 자기 혼자 막 하면 이제 큰 근육 생기는 거고 PT 붙여가지고 잔 근육들 이렇게 디테일하게 싹 만드는 거. 그 비유 아닌 것 같아. 계속 아닌데. 그러면은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동치료사가 그 역할까지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좀 세분화되니까 저희는 조금 더 일상생활 동작에 가까운,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환자한테 수저를 쥐어주고 펜을 쥐어주고 일상에 필요한 동작들, 정말 아주 그런 미세한 것들 있잖아요. 동작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는데 삶의 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쪽에 편마비가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물론 마비가 완전 옛날 정상처럼 돌아올 수는 쓸 수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 많긴 하거든요. 좀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분들이 계속 마비가 됐다고 계속 집안의 구석에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삶의 질적으로 높여주는
어느 정도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작업이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한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넘어온 거여서요. 미국에서는 오큐페셔널 테라피라고 하거든요. 오큐페셔널 테라피.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어로 그냥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작업 치료사라고 이렇게 그냥 번역이 돼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은 많이 없으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아까 딱 말씀하셨다시피 제 공사학번인데 그 당시만 해도 한창 그 작업 친다 여자한테 이런 말들이 유행할 때여서 한창 새 친구라는 시트콤에서 윤다운이 그래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작업치료사라는 게 번역이고 일본식 번역처럼 돼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든지 치료가 이게 미국에서 일본 넘어와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뭘 하는지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작업치료사의 범주에는 하는 일에는 그것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어떤 일까지 한다라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일상생활 동작을 치료하는 것도 하고요. 네. 인지 기능을 치료하는 것도 해요. 내 손상이 당하면 정말 신체적인 부분만 손상을 당하는 건 아니니까 인지적인 부분들도 하고요. 그거랑 더불어 그러니까 진짜 생활의 필요 조건인 먹고 삼키는 거. 그러면 실질적으로 삼키는 것도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콧줄 달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삼키는 치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삼키는 훈련. 그러니까 연화 훈련. 계속 먹여요? 그러니까 그저 삼키는 근육 있죠. 삼킬 때 쓰는 근육. 그 근육들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준다든지. 뭐 물리치료사처럼 뭐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거 그런 것도 손으로 있어요? 저희 다 손으로 해요. 다 몸 쓰는 일이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몸 쓰는 일. 그럼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가장 크게 착각하셨던 부분이 제가 이제 띵가띵가 되게 편하게 일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해 보니까 이건 100% 몸 쓰는 일이다라는 거. 물리치료사나 이런 것 그분들처럼 또 몸을 써가면서 거의 그러니까 일하는 스타일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데 담당하는 섹션이 다른 그러니까 거죠. 저희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런 큰 동작들을 만들어주고 저희는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그렇다고 앞에 있는 도구를 들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각종 도구를 많이 사용해요. 각종 도구. 그래서 그 작업 치료용 도구가 또 따로 있어요. 치료용 도구가. 제가 아는 전문 도구들. 네, 전문 도구들. 그러니까 그 의료기 업체에서 판매하는 도구도 있어요. 두 분이 되게 잘 맞아요. 말씀해서 못하겠어. 네. 아니에요. 계속해봐요. 더. 나는 지금 너무 생소하니까. 나는 지금 오시기 전에 작업 치료사라는 걸 검색해봤는데. 그러니까 와서 들어보니까 또 달라 이게 얘기가.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랑 임상에서 나와서 일하는 거랑 100% 달라요. 우리 심청이님이 해주신 얘기 가장 정확한 얘기일 텐데 현업에 계시니까 내가 인터넷에 검색한 거랑 또 달라. 그러니까 뭘 하는지 진짜 이제 알겠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재활팀이라는 게 대부분 운동치료사, 작업치료사, 뭐 언어치료사, 뭐 사회복지사, 의사, 닥터 이렇게 한 팀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예전 개념이죠. 좀 솔직히 말하면 운동치료와 작업치료를 확실히 이건 물냉, 비냉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는 옛날 개념이고요. 요즘 최근 트렌드 자체는 사실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요. 이 치료 자체를. 물리치료사하고 작업치료사하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희도 일상생활 동작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일상생활 동작을 하려면은 일어나서 걸어가서 뭔가를 짚고 뭘 하고 이런 걸 하면 좀 저희도 걸어가는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그 걷는 치료에 관한 그런 근육들, 그런 대근육들을 또 저희도 운동시킬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어떤 환자의 케이스냐에 따라서 그 운동치료와 작업치료 개념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도 그 치료 스케줄에 맞춰서 운동치료, 작업치료 이렇게 받고 계시긴 한데 정확하게 환자분들도 잘 모르세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물리치료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 치료 됐으니까 이 선생님한테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건데, 이 선생님이 작업치료사인지, 물리치료사인지, 환자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 이제 전문 분야 같이 일하는 분들 안에서는, 그러니까 연계돼가지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뭐 이렇게 심리치료사 같이 연계돼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겹치는 섹션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쵸. 근데 지금 심청이 님이 뭔가 잘 모르시는 게 있네요. 뭐요? 그 환자들이 그렇게 째려볼 거예요? 환자들이 이 선생님이 물리치료 하시는 선생님인지 작업치료 하시는 선생님인지 다 모르는 것 같죠. 다 모르는 게 아니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따로 불러요. 이쁜 선생님, 싸가지 없는 선생님, 키 작은 선생님, 경박한 선생님 다 그렇게 있어요, 별명이. 그럼 너 싸가지 없는 선생님. 너 개. 선생님 모르세요. 개. 노인네들 다 그래요, 그 재미로.
아, 있어요. 그죠? 그렇게 다 부르지 않아요? 자기네들끼리? 넌 뭐야? 그렇게 대놓고 부르진 않지. 네, 자기네끼리 그냥 수덕거려요. 아, 그 선생. 내 여자들은 나를 잘 모르더라고, 내 이름. 바람처럼 왔다가 그냥 번개처럼 쓱 하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저랑은 얘기하기 싫으시구나. 안 회장님하고. 나 그냥 목소리 크고 맨날 그냥 그런. 선생님. 말 많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병원 가면. 네. 물리치료실. 네. 는 봤지만, 작업치료실도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어요. 치료실이 따로 있어요. 난 왜 못 봤을까? 저는 뭐 정형외과 같은 데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가셔서, 근데 정형외과 쪽은 많이 없고요. 뇌신경센터.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재활. 보통 종합병원 큰데? 네, 대학병원, 종합병원, 그리고 재활병원. 외에는 잘 없죠. 아, 복지관. 복지관? 네, 복지관. 사회복지관 같은? 네. 그런 데도 있어요? 복지관에도 소아 작업치료. 소아 작업치료. 그러니까 뇌성마비 아동이라든지, 뭐, 그런 아동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근데 개인적으로, 이 작업치료사라는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협회 쪽에서. 뭘로요? 왠지 좀 더 딱딱해 보이니까.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정말 좋을 것 같아. 좀 고급스럽게. 뭐야?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거니까 작업치료사 이러면 괜히 쓸데없는 오해만 먼저 편견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말고 좀 좋은 게 없을까? 저도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낯선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저도 사실 작업치료사라고 말 안 해요. 왜냐면 이렇게 부연 설명을 자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그냥 뭐 재활해요. 이렇게. 아, 재활치료해요? 재활치료해요. 이렇게. 재활치료를 내가 받고 있다고? 설명하기 힘드니까. 왜냐면 말해야 되고 그리고 꼭 사람들이 운동치료랑 그럼 뭐가 다른지 되게 궁금해하고 이래버리니까 그냥 저도 그냥 약간 귀찮으니까.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너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재활치료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쵸. 나 오기 전에 인터넷 찾아봤는데 달라, 느낌이 이게. 근데 뭐 어떤 느낌이었냐. 아니, 원래 인터넷이 맞는데 혼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하게 배워가지고 생각한 거지. 지식이 맞는 건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장애인들 이런 얘기가 많길래 나는 이제 약간 지체장애나 약간 정신적인 케어를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 근데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있고. 이게 제가 성인 파트에서 이래서 그렇지 이게 파트가 그 얘기도 해줘요, 내용 중에. 네,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구나. 오해? 그러면 작업치료사라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우리 심청이님처럼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자, 지금 두 분 짜고 치는 거 아니죠? 궁금해서 그래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 아니, 지금. 내가 봤을 때 곧 굉장히, 방송 익숙하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질문이 쏙 들어가고, 당연한 듯이 대답이 나오고 이러지? 굉장히 익숙하네, 방송. 야, 이 사람들 방송인 아니야? 너 강의하러 나 할 말 많은 것 같아? 쌓인 게 많아서 그래. 자,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디서 일하냐에 따라서 가장 많이 크게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지, 재활병원에서 일하는지, 복지관에서 일하는지,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달라요. 작업치료사여도. 그리고 또 가장 제일 먼저 크게 나눌 거는 내가 성인 파트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아 파트를 하고 있는지. 네, 이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인 하는 선생님이 애기 왔다고 해서 소아를 치료하고 이러진 않아요. 이건 엄격히 저희끼리,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약간 저희끼리 룰 같은 거여서 그렇게 하진 않고, 그리고 치료하는 거, 그러니까 재활이라고 하는데, 개념 자체가 성인 재활과 소아 재활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리해빌테이션, 해빌테이션 이렇게 개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인은 실질적으로 예전에 밥도 드셨고, 식사도 하셨고, 걸음을 다니셨던 분인데, 그런 손상에 의해서 못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옛날에 과거 했던 동작들을 다시 재입력시켜주고 재교육시켜주는 부분이라면, 소아 같은 애들 경우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걷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걔네들은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 걸리고 뭐 이런 애들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개념이 좀 많이 달라서 그 파트가 좀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거는. 그렇구나. 네,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파트가 생기는 거군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 쪽으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치료하는 사람들은 성인 쪽이 더 많죠. 소아의 비율에 비해서는. 또 부분적으로는 이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 그런 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은 치매. 예, 치매 있으신 분들도 저희가 인지치료 해요. 그런 정신적인 케어. 네. 이런 것도 하시는 거고. 요거 자격증 필요하죠?
면허증이죠. 국가 면허증. 면허증이라고. 네, 면허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이거 국가고시잖아요. 네, 국가고시예요. 네. 그러니까 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한 학생들만 볼 수 있는. 한국보건인 무슨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서요. 네. 무조건 전공한 사람만. 네, 무조건 전공한 사람만. 4년제? 네. 아니요, 4년제도 있고 3년제도 있고. 지휘공사하고 똑같네요. 네. 그죠? 그런 보건 계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물리치료사도 이렇고요. 네. 무조건 전공해야만. 1년에 한 번이에요? 네, 1년에 한 번 있어요, 시험. 정해져 있죠? 날짜가요? 기간이, 예. 기간이 아니라 하루 딱.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에 딱 보는 게. 예, 그쵸. 경쟁이 되게 심하진 않겠다, 그죠? 경쟁이 심한다기보다 이거는 이제 국가고시기 때문에 몇 점 이상 넘으면 무조건 합격인 거죠. 보통 졸업한 50명 졸업하면은 몇 명 정도 합격해요? 합격률은 생각보다 꽤 높아요. 물론 50명이면 꿈이 없는 친구들이 5명 기본으로 깔고 가요. 그러니까 아예 학교만 다닐 뿐. 그치, 졸업하면서 다른 그냥 술 먹고 여자 만나고 했으면 됐다. 나에게 대학은. 이게 근데 학교마다 좀 차이가 편차가 좀 심하거든요. 그럼 본인이 나왔던 학교는? 저희 학교 같은 거의 90%. 90%? 네. 몇 명이었어요?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합격한다는 얘기네. 생각이 없어도 저희는 너무 전문화돼 있잖아요, 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졸업한 애들은 이걸 안 해는 경우는 지금 제가 6년 차긴 한데 제 주위에 좀 많거든요. 졸업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졸업을 할 때 이거 시험을 다 보기 때문에 그냥 많이들 붙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마저 통과 못한 10%는 재수예요. 재수예요? 재수하는 경우도 있고 딴 일 알아보는 애들도 있고. 근데 거의 다 아무래도 이걸 졸업했으니까 이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대부분 재수해서. 도둑질도 배웁니까? 사람이 항상 되게 쑥스러웠어. 죄송해요. 제가 진심으로 마음 깊이 사과드릴게요. 네. 오늘 안 맞네. 한잔 하시죠. 취업은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냥 어느 분야냐 마찬가지겠는데요. 자기가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일 잘 풀리면 어딘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일 잘 풀리는 게 저희한테 대기업은 대학병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난 무조건 대학병원만 가겠다. 고집하면은 좀 힘들어요. 경쟁률도 세고? 엄청 세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졸업을 하고 나서 모 대학병원에 시험을 봤는데요. 몇 대 몇? 100명 정도. 몇 명 뽑는데? 한 명 뽑는데? 네, 한 명 뽑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필기 시험에서 한번 걸러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러고 나서 면접으로도 한번 걸렀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빡세게 뽑을 만큼. 그럼 1차에서 떨어지셨죠? 대학병원에서? 필기에서. 저 3명원에 들어가지고. 정말요? 네. 떨어졌어요? 네, 근데 떨어졌어요. 마지막에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게 더 나빠. 아예 처음부터 떨어뜨려 놓지. 끝까지 가기만, 그 사람들 얼마나 자질감이 커요. 왜냐면 저희 직업에 좀 대학병원에 안 좋은 점이, 아까 아시다시피 지금 재활의학과에서 자세히 무슨 일을 하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대학병원에서, 그러니까 재활이 되게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대학병원이 손에 꼽거든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은 되게 재활과 규모가 커요. 뭐 서울대학병원 이런 데는. 분당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 아니고 저쪽 해화 쪽에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도 있지 않아요? 있긴 있는. 그쪽은 작업실이 있긴 있는데, 그게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 작업치료실, 대학병원에 비해 그래요? 작업치료실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병원들은 작업치료사가 2명. 전체 작업치료사가 2명, 3명,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대학병원은 몇 명 정도 있어요? 지금 대학병원이 2명, 3명. 대학병원이 지금, 그러니까, 좀 안 좋게 한마디로 외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 돈이 되는 학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재활의학과 자체가 그렇죠, 병원에 있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티오가 낮지 않고 규모도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들, 일반적인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2-3명. 근데 왜 굳이 대학병원을 가려고 하나? 페이인가요? 그죠. 대우 자체가 다르니까? 페이라 복지.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 대기업이니까 거기가. 그렇게 많이들 선호하죠. 급여 수준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날까요? 일반 그냥 병원하고 대학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대학병원에서 대학병원이 100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병원들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 초봉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거든요. 초봉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그게 이제 연차별로 올라가는 게 많이 달라요. 자, 그러면 연봉 얘기하기 전에 네. 그럼 대학병원 있고 일반 아까 얘기했던 재활병원 있고 네. 그리고 무슨 센터 있다 그랬죠? 네. 재활센터? 재활센터로 복지관. 그리고 이제 재활병원도 있고 재활요양병원도 있고.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전체 범주를 다 놓고 보면 취업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네. 아직
까지는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눈만 낮추면. 좀만 눈만 낮추면 하긴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계속 치료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점점. 왜냐면은 병원은 정해져 있고 애들은 계속 학과는 점점 많아지고 애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좀 문제가 면허 시험 자체도 그렇게 제가 말했다시피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차들이 매년 배출되는 작업치료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졸업생들의 상당수가 배출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6년차에서 최근에는 조금 어려워요. 네.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최근에는. 본인 계시는 병원에는 몇 명 계시는 거예요? 작업치료사가 제가 있는 병원에는 13명 있어요. 오, 크네. 재활병원이니까. 아, 재활 전문병원? 네, 재활 전문병원이니까. 그 중에서 짬밥이 한 중간 정도 돼요? 한 위에서 한 3-4번째. 아, 높은 편이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몸을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또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래 그러니까 임신을 한다거나 뭐 애가 가정이 좀 생긴다고 하면은 조금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나이가 많은 치료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거기서 근무는 뭐 출근하면 네. 사무실이 있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치료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치료를 해요. 사무 같은 건 전혀 안 봅니까? 네, 저희는 치료사이기 때문에 100%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사무 같은 거라기보다 이제 환자들 차트 쓰고 그런 거 이제 기록하고 이런 것들 업무를 하는데 복지관에 일하면 잔 업무가 그런 서류 업무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잔 업무 별로 없고 정말 치료만 하는 편이에요.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이요? 9시 출근해서 정확히 6시 칼퇴근합니다. 칼퇴근? 네. 그럼 하루에 몇 명 정도 보통 환자를 볼까요? 하루에 명수 아니고 타임수로 말씀드리면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저희 병원 같은 지금 제가 일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7타임, 오후에 7타임. 한 14번의 치료가 들어간다 이거죠? 네. 한 타임에 30분. 그러니까 한 사람을 여러 타임 치료할 수도 있는 거지만 30분씩. 어쨌든 420분이네, 하루에. 그러니까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치료 한 타임을 하고 쉬라고. 그래서 30분 치료하고 5분 쉬고. 그리고 다시 30분 치료하고 5분 쉬고. 더럽게 많이 쉬게 해주네요. 그쵸. 5분씩이나. 그럼요.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아유, 뭐, 다 할 수 있게 밥도 잠깐 먹을 수 있고, 뭐, 남자친구도 잠깐 만날 수 있겠는데요, 뭐.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 1시간 딱 있고, 그리고 다시 오후에 치료하고 쉬고 이렇게 7타임 쭉 하고 퇴근. 자칫 무리할 수도 있겠어요. 그쵸, 약간. 이게 너무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수달이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움직일 때도 있잖아요, 이제. 매뉴얼화 되니까, 몸이. 그쵸. 의식도 그렇고. 상당히 무료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쵸. 맞아요. 시간에 딱딱 맞게. 왜냐면, 그러니까 시간에 딱딱 맞게, 첫 번째 타임은 환자 누구, 두 번째 타임 누구,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놀고 있다고 환자가 저기 있는데 제가 놀고 있다고 그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자는 다른 선생님 치료. 그러니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이게 또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재활과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과가 있는 목적이라,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가 외과에서 수술한 환자들이 잠깐 한 2-3주 있는 그 재활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저희 같은 재활병원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주죠. 그런 대학병원에서. 이런 용도로 재활과가 있기 때문에 작업치 치료사들도 많지 않고요. 재활의 규모가 크지 않은데 비해서 저희는 그런 환자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1년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6개월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저도 어떨 때 보면 똑같은 환자를 1년 동안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조금 무료해지고 약간 좀 이렇게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될 때가 좀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너무 좀 앞서 나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시스템? 대표적인 좀 폐의 직업 시스템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업 치료사들이 좀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게 아주 세심한 부분들을 다시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상술에 의한 돈이 많이 안 되는 과니까 규모도 작고 잠깐 스쳐가는 정도로만 여겨진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딱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딱 보여주는 게 아닌가 될 것 같은데. 그런가. 좀 제가 또 연차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나태해지더라고요.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지. 그때가 되게 위험해요. 근데 어떤 직업이든 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쵸, 당연하죠. 제가 다른 직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2년차 때 되게 심하게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때는 가장 제가
지금이랑 좀 고민하는 부분이 다른 건데, 그때 제가 고민했던 거는, 이게 한마디로 치료잖아요. 재활치료잖아요. 이름, 뭐, 그럴듯하죠. 재활, 뭐, 내가 재활. 근데, 환자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 어제도 치료하고, 엊그제도 치료하고, 저번 주도 내가 치료했는데, 내가 처음 봤을 때랑 똑같은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야, 너 이거 문서 똑같이 복사야. 그럼 내가 하루 종일 복사를 해도 몇천 장을 하겠는데, 그럼 내가 퇴근할 때, 그래, 더럽지만 진짜 복사는 많이 했다. 이런, 뭐가, 눈에 보이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근데, 나는 진짜 막, 제 그 동기들 중에는 어린 나이에 일하기 때문에 관절염 걸린 동기들도 있어요. 여자애들이 힘을 너무 많이 쓰니까, 관절염,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너무 힘들고 아픈데, 이게 무슨, 뭐, 퇴근해도 나 지금 뭐 하고 왔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2년차 때가 눈에 보이길 원하는데 이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만큼 치료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환자가 좋아져야지라는 생각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랑 같이 좀, 아무래도,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그때는 조금 더 어렸으니까 또 제가. 또 단기간에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재활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처음에는 그런 데에 대한 막 이렇게 고민이나 해인, 번뇌가 막 들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서 지금은 연차가 더 많이 되면서, 그런 생각들조차 익숙해져 버리는 거지. 익숙해져 버려서 지금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확실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꽤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난 뭐 하고 있긴 하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올 때가 간혹가다 있는데, 그게 되게 또 말할 수 없이 딱 되게 크게 올 때가 있어요. 되게 한 번 되게 짠하게 올 때가. 짠하게 올 때가, 정말. 돈 얘기 좀 해보죠. 급여. 어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낯빛이 상당히 어두워지고 있어요. 갑자기 막 힘을 쪽 어깨가 축 처지고 있어. 얼마나? 보통 초봉은 어떻게 돼요? 대학 졸업해가지고 취직 막 하게 되면?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데,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거의 2,000 선이죠. 그럼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들으면 나쁘지 않으신 것 같죠? 근데 더 뒤로 갈수록 점점 나빠져요. 왜? 왜요? 연차가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게 많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해를 거듭해도 많이 오르지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일반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사무직? 이런 거로 들어가도 이 정도 받나? 이 정도? 네, 근데 지금 심정님, 잠만보님한테 말 시키면 실수해요. 왜요? 저 입을 봐요. 야, 배고프냐? 어떻게 대답을 해? 멍만보야, 멍만보. 하필 꽉 찼는데 물어보면 어떡해? 다른 회사에 근무해본 적이 없어서. 네. 난 있냐? 있구나. 보통 그 정도 보건 계열이 처음에 시작하면 이런데, 그러니까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지나면 대리 달고 이러면서 연봉이 확 뛰잖아요. 그쵸, 그쵸, 300씩, 400씩. 그런 식으로 시스템인데,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연봉이 오르긴 해요. 오르긴 하는데, 그 오르는 폭이 제가 1년 차부터 지금 6년 차잖아요. 1년 차 때 1년 차면서 2년 차 넘어가는 시점에서 올랐던 폭이랑 지금이랑 오르는 폭이 똑같아요. 3%면 3%, 5%. 계속 그런 식으로 올라요. 일반적으로 병원을 이직을 한다던가 하면서 병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그게 좀 많이 일반화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점프 이 회사 저 회사 이 병원 저 병원 점프 하면은 많이 올라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죠. 그 일은 그럴 것 같아요. 일의 특성상. 그러면 경력을 일반 병원에서 쌓다가 반말하는 거 아니죠? 나중에 대학병원으로 다시 갈 수 있어요? 경력을 쌓아서 갈 수도 있는데 갈 수는 있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아. 그런 경우 저는 한 번도 보지 없었어요. 그럼 없는 거네. 기존에 대학병원에 있는 분이 안 나올 것 같아. 기존에 있는 티오가 분들도 안 나는 거지. 나오고. 티오가 나도 신규를 뽑겠죠.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해도 되나? 대학병원에서 처음에 대학교 막 졸업한 애들을 뽑잖아요. 그러면 인턴으로 뽑아요. 인턴을 1년 돌리고 계약직 1년 돌리고 자리가 나면 걔네를 정직으로 쓰고 아니면 또 다시 또 인턴 뽑고 다시 인턴 뽑고 얘네 더 이상 쓰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병원 측에서 그렇게 하는 병원 측에서 이 직업에 대한 중요도를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지.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왜냐면 있겠죠. 병원은
영리단체거든요. 그럼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병원은 영리단체입니다. 그럼요. 저 병원에서 일하면서. 매우 영리단체. 네, 매우 영리단체입니다. 영리해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 있는 병원은 그게 전문이다 보니까 일반 대학병원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네. 뭐가요? 뭐 혼자 얼버무려요, 말을. 아니요. 처음부터 지금 있는 병원에 입사한 거예요? 4번째예요. 아, 옮긴 게? 네. 지금 4번째 직장. 어쩌다 그렇게 많이 좌정됐어요? 잘린 거예요? 근데 그 계통이 좀 많이 옮기더라고요. 보건 쪽이 좀 이직이 잦아요. 네. 아, 네.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도 왜? 상당히 많이 월급이 옮기고. 많이 뛰는 것도 아닌데 뭐한데 옮길까? 아까 그러니까 좀 제가 말하는 게 맞나 한번 판단해 주세요. 갈 때는 많고 대우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안 맞고 이러면 그냥 옮겨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생활 자체가 루틴에서 버린 그러니까 오래 있으면 약간 요런 부분인데 약간 저희 대체로 좀 20대 젊은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이 조금 잦아요. 아, 그러니까 한 번씩 쉬고 싶은. 그쵸. 쉬면서 한번 병원 옮기고. 그래 저도 그런 그래서 식으로 네가 네, 그리고 원장 들어오면 또 옮기게 되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치료사들끼리 트러블 생겨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또 다른 직장을 찾는 게 아주 어렵진 않으니까. 네, 아주 어렵진 않으니까. 근데 그것도 한 2, 3년 차 때 얘기. 어렵지 않은 것도. 너무 짬밥 많으면 좀 어렵고. 저는 지금 이제 원장이 뭐 성격이 더럽거나 뭐 직장 동료랑 머리 잡고 싸워도 못 옮겨요. 왜요? 자, 지금 심청이님한테 원장님이란?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원장님께서 안 좋게 얘기 못 하겠어. 왜 네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네? 아니지. 근데 목소리 들으면 알 수도 있지. 그래. 나 얼마 전에 팔 부러졌는데도 혹시나 잡수다 애청자일 수도 있어요, 원장님. 그러니까 원장님. 그건 아무도 몰라. 네. 알았어.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심청이 우리끼리만 공유할 테니까 편집할 테니까 욕해 원장님 욕해. 뭐가 문제야 그 새끼. 원장? 너 너무 뚱뚱해. 그게 뭐 문제야? 뚱뚱한 게 죄야? 그게 뭐 문제야? 그게 왜? 그런 거 말고. 되게 게으른데 그래서 원장인데 막 출근도 늦고 환자들이 와서 기다려야 돼 이렇게 원장님을 진료 받으려고. 원장님 출근 아직 안 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내일도 없잖아요. 응? 내일도 없잖아요. 응? 응? 그렇다니까. 원장 반말하는 거 아니죠? 원장이 사장이죠 사장. 그쵸. 뭐 억울한 원장 해야지 나. 그러니까 억울한 원장. 억울하면 갑으로 살든가. 어른 어쩔 수 없어. 자, 다음 갈까요? 네. 6년 차신데. 네. 어떤 사람한테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참 안 맞는 직업이고. 그래도 어떤 성격이나 어떤 사람한테는 참 괜찮은 직업이다. 이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아프신 분들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아무래도 신경이 좀 예민해져 있고 짜증도 많으시고 히스테리가 많을 수밖에 없죠. 좀 그런 분들도 많고 해서 아무래도 좀 명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말도 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환자가 나한테 막 친해지려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환자한테 막 다가가야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저희는. 그리고 매번 하루에 제가 14타임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14명을 만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사람과 좀 이렇게 좀 낯도 가리지 않으면서 좀 얘기도 좀 잘 할 수 있고, 요런 게 조금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치료사들도 있어요. 근데 뭐 조금 좀 자기 개인적으로 좀 심적으로 어렵겠죠. 듣고 보니까 좀 심심한 사람 어렵겠네. 네. 근데 좀 심심한 사람. 잘하실 것 같은데. 저 낯을 원래 되게 많이 가렸는데 일을 하면서 좀 많이 변했어요, 성격이.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약간 부침성도 좋고 기왕이면은 이렇게 좀 좋은 얘기도 잘해줄 수 있고. 그런 얘기도 하고 뭐 하다못해 뭐 진짜 농담도 많이 하고 뭐 실없는 소리도 좀 많이 하고. 밝은 표정으로. 그런 사람들이 좀 대체적으로. 그치, 치료해주러 온 선생님이 너무 심심하고 우울하고 이러면 치료받는 사람도 괜히 우울한 거지. 이 사람 되게 하기 싫은 거 하나 보다 막 이런 수도 있는 거고. 그 선짤이 많이 안 들어오나요? 노인네들은 항상 그런 게 있으면 아이고 우리 누구 있는데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 이런 거 막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그죠? 네. 네. 실제로 그래서 만나본 적도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네. 저는. 근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물리치료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자예요. 물론 제가 여자가 많으니까. 네, 알죠. 네. 제가 알죠. 근데 남자는 없죠. 그렇게 남자는 안 친해요, 저는. 네네. 근데 되게 많대요. 실제로 어른들이 아유 선생님 너무 이쁜데 뭐 우리 손주가 있는데
누가 뭐 조카가 있는데 한 만나봐라. 실제로 그런 게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드라마처럼. 남자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런 네. 경우 되게 많아요. 네. 여기서 작업치료사 1부를 마칩니다. 2부는 보다 잡스럽게 가보겠습니다. 뿌잉뿌잉.